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가 마련해드리는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WS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리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추적하고 성능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답변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게 되고요. 검은색으로 온 것은 이제 저희가 공개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질문자 본인에게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붉은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시면 비공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서는 아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성능 측정, 그리고 전체 개발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AWS 서비스에 있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 전체 단계를 보면은 개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커밋한 것을 이제 빌드를 해서 코드 컴파일도 하고 빌드 테스트도 하고 유닛 테스트도 하고 하는 그런 빌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시스템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거나 부하 테스트를 하거나 UI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보안 침투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프로덕션 환경, 즉 정식 서비스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인프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민첩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릴리스하는 모든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그 고객들의 피드백들을 빠르게 다시 그 소스 코드의 개발에 반영을 하고 또 배포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이클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좀 빠르게 그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브옵스를 통한 개발 아키텍처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하고 각각의 모듈들을 하나의 서비스,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만들고 그 서비스들을 API로서 연결을 하는, 그래서 루즈리 커플한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굉장히 작은 팀들이 구성을 하고 직접 개발과 운영 그리고 배포를 맡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개념을 이제 AWS에서는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 투피자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팀,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피자 두 판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작은 팀들이 자율적인 오너십을 가진 팀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작은 팀들이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또 개발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팀이 자신의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이런 자동화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각각의 개별팀들이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서비스 운영하고 배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전부 다 민첩하게 움직여서 장애 포인트도 줄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그 개발 프로세스 문화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과정들을 바로 저희가 소스에서 빌드까지를 만약에 자동화한다면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덕션까지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continuous delivery, 지속 전달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것이 아니라 모든 기계,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가 다 자동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continuous deploy라고 해서 지속적 배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그 자동화 도구들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코드 커밋, 소스 코드 컨트롤을 제공해주는 코드 커밋, 그리고 코드 빌드라고 하는 이제 빌드 툴,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기 위한 코드 디플로이, 뭐 빈스톡,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프로덕트들이 이제 개별화가 되어 있는 프로덕트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뭐 작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적으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그만 작은 회사고 만약 데브옵스나 개발 환경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코드스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AWS에서 좀 더 빠르게 이제 개발 배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AWS 기반 데브옵스 개발 도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즉 뭐 코드 스타,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개발 도구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자동화까지 다 이루어지죠. 클라우드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프라의 모든 것들이 가상화되어 있고 가상화된 자원들을 이제 코드로서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뭐 옵소스, 빈스톡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개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니즈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고객들이 이러한 어떤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또는 서버리스 환경 이런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디버깅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코드 개발을 할 때 먼저 문제 제형 코드를 로그에 넣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중단점을 설정해서 뭐 계속 실행을 중지하고 변수 호출 스택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걸 반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 서버로 보낼 때 필요한 이제 로그를 삽입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테스트까지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해결될 때까지 이걸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실서버에 가서도 정식적으로 배포를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디버깅 프로세스는 이제 로컬 개발에서 뭐 테스트 배포, 정식 서비스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이런 서비스가 그냥 하나면,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통으로 만든 이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면은 뭐 조금 뭐 단순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이제 서버리스 같은 이제 뭐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람다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분산 아키텍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러한 어떤 반복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어떤 성능들, 그 각 서비스를 통과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성능들이 잘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많은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또 현재 AWS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아키텍처들이 대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이제 뭐 많은 기업들에는 이제 QA 엔지니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QA 엔지니어에 맡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부터 배포까지 또는 운영까지도 하나의 서비스 팀이 다 맡게 되는데 QA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팀 내에 QA를 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디버깅까지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AWS X-Ray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AWS X-Ray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서비스 내에 있는 이제 엔드-투-엔드 추적 기능을 통해서 분산 프로덕션, 즉 다시 말해서 뭐 서벌리스나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들을 뭐 성능의 병목이 있는지 또는 뭐 각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비동기식 이벤트 호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된 아키텍처에서 다양한 프로덕션 단계의 서비스의 그 성능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아서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사용자 경험을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제 뭐 성능 추적 기능, 트레이스 기능, 뭐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서비스 맵을 보는 기능, 또 문제를 분석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의 간단한 주요 설정, 그 주요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랑 뭐 엘리스트 빈스톡, ELB, API 게이트웨이, 람다 등의 AWS에 있는 기본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AWS 계정 또는 리전에 있는 서비스 추적도 가능합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엑스레이 SDK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그 각각의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 필요한 이제 저희가 랭귀지가 뭐 노드.js, 자바, 고, 파이썬, 닷넷 같은 그런 랭귀지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이것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AWS 관리 콘솔이나 아니면 CLI나 아니면 SDK 이런 접속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제 엑스레이의 API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능 추적을 하기 위한 별도의 백오피스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삽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성능 방법, 그다음에 서비스를 통과하는 트레이싱 데이터가 서비스 맵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상세적인 어떤 도표나 그다음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의 지연 속도나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뭐 404 에러가 났는지, 뭐 409인지, 뭐 200인지, 뭐 이렇게 이제 HTTP 호출에 대한 뭐 코드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IAM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보안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여러 개의 서비스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선 서버에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뭐 아마 EC2 인스턴스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존 리눅스나 아니면 레드햇 리눅스나 우분투나 OSX 또는 윈도우 서버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AWS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이제 엑스레이 데몬이 설치가 되면요. 엑스레이 SDK랑 이제 엑스레이 데몬이 그 UDP로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엑스레이 API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관리 콘솔에 있는 걸 통해서 보거나 뭐 CLI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백오피스를 만들면 엑스레이 API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데몬 설치 방법은 이제 뭐 리눅스나 윈도우 서버, ECS, 빈스톡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EC2 인스턴스의 뭐 리눅스인 경우에를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렇게 RPM으로 저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윈도우 서버는 이제 파워셀로 이제 설치할 수 있고 ECS는 도커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스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EC2 인스턴스부터 해서 뭐 ELB 그다음에 RDS까지 이제 총합적으로 이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텐데요. 여기에도 이제 그 일러스트 빈스톡의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몬 설정만 하면 손쉽게 그 일러스트 빈스톡을 쓰시는 분도 데몬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람다는 이제 그냥 람다 코드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기본 설명들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하고 SQS를 통해서 뭐 DynamoDB에 넣거나 SQS에 뭐 Q의 어떤 뭐 내용을 설정하거나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가정인데요. 유저가 API 게이트웨이에 요청을 하고 람다에 요청하고 또 SQS에 요청하고 또 람다가 이제 DynamoDB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런 어떤 전체 과정에서 그 전체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프로세스를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들 클라이언트에부터 서버 전체 기록들을 트레이스라고 하고요. 각각의 그 서비스별로 가정들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 내에서 람다로 넘어가는 이런 가정들은 이제 세그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람다에서는 두 가지의 그 호출하죠. 하나는 이제 원격 호출을 하거나 개별 서비스 내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서브 세그먼트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면 SQS나 DynamoDB에 저장하는 그 그 시퀀스 세그먼트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필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추적을 해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 필터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터들 뭐 호출 HTTP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에 이제 정규화된 그 오류 메시지가 이제 에러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그 콘솔이나 엑스레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 측정이나 아니면 데이터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엑스레이 SDK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의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계시면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그 SDK를 넣어서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Q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EC2나 ECS나 뭐 빈스톡이나 람다 같은 그런 컴퓨팅 기능뿐만 아니고 API 게이트웨이나 SNS, SQS에 이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해서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DB가 이제 속도가 DB 성능들, DB의 라이팅이 얼마나 빨리 됐는지, 지연이 있는지 이런 것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드 삽입하는 것들은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드릴 텐데요. 이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SDK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익스프레스 엔진 뭐 JS 같은 곳에다가 어떻게 이제 넣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엑스레이 SDK를 이제 인클루드를 한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세그먼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브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고요. 비슷한 가정으로 이제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이제 그 엑스레이 SDK를 먼저 인스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고인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미들웨어에 저런 식으로 장고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바인 경우에는 이제 폼 XML 파일에다가 저런 식으로 SDK를 설정을 해주고 빌드 설정을 해주고 웹 XML에 이제 필터 값들을 넣어서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TTP, HTTPS에 들어오는 모든 그 호출 정보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트레이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단넷과 뭐 고 랭귀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뭐 비슷한 가정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다 하고 나면은 이 클라이언트부터 엔드포인트까지 각각의 서비스 단위에 있는 모든 그 세그먼트, 그 다음에 서브 세그먼트의 정보들이 트레이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my front end div us west라고 하는 서버에 들어오고 여기에 서버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제 호출하게 될 때 그 호출하는 과정들이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끝에 보시면 이제 뭐 DynamoDB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SQS 같은 곳에 큐를 쌓거나 아니면 이제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모바일로 노티 보내는 것까지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로 연결을 할 때 잘 되고 있는지를 하는 거죠. 딱 눈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에 몇 가지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오류가 어디 나오고 있냐면 이제 몇 개 지금 알파 서버랑 그다음에 뭐 인덱싱 서버 그다음에 API 서버에 지금 오류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펍섭이랑 뭐 로긴 서버에는 뭐 크게 이슈가 없이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에도 약간 오류가 있고 넘어가는 쪽에 약간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으로 가는 다이나모DB 쪽도 약간 지연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트레이스로 오버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그러니까 HTTP 스테이터스 코드로 뭐 201, 뭐 409, 500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현재 뭐 뒤에 409나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500 같은 경우 25초 가까이 걸리니까 실제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고 15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트레이스를 뽑아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들 다 문제가 없는데 다이나모DB에만 현재 지금 조금 이슈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이나모DB도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렇게 익셉셔널 케이스들을 트레이싱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주 뭐 엑스레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여러분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그래 성능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우선은 한번 전체적으로 엑스레이 서비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엑스레이 그 화면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데모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 콘솔에서 여러분들 AWS 콘솔에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엑스레이는 서울 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샘플 앱을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 앱은 기본적으로 AWS의 그 인프라 코드 서비스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샘플 서비스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빈스톡이라고 하는 것을 론칭을 해가지고 노드.js 샘플 앱을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트레이싱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것은 다 건들지 말고 그냥 넥스트를 하시면 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이제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샘플이라고 하는 스택에 이제 자원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뭐 AMR도 생성되고 빈스톡도 생성하고 네, 빈스톡 근데 이제 요거 생성하는데 좀 시간이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한 4, 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빈스톡이 설정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 IP가 만들어지고요. IP에 넣으시면 이제 간단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로그인하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그냥 샘플 앱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금방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시면 서비스 맵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스타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인업 하는 그 전체 과정을 이제 호출하는 과정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아이디로 이제 이그젠플 아이디로 이제 가입하는 이제 사인업을 호출한 어떤 모양이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까지 한 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EC2 인스턴스 그러니까 ELB에서 SNS 그다음에 DynamoDB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얼마만큼의 레이턴시가 나왔고 또 얼마만큼 에러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폴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각각에 보시면 이제 금방 요 IP에서 사인업을 제가 넣었던 그런 기록이 있죠.
첫 화면 들어올 때는 17 밀리세컨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고 사인업 하는 데는 한 155 밀리세컨 정도가 이제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각각의 사이트에 몇 번에 얼마만한 이제 뭐 밀리세컨 같은 게 나오는지 뭐 지금 이제 뭐 그 속도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이슈가 없죠. 그 일반적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예제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죠. 이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는 전체적인 AWS의 그 데브옵스 환경에 뭐 소스 코드부터 빌드 테스트까지 다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그 프로젝트 하나를 런칭을 했고요. 자, 금방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런칭한 그런 서비스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이제 코드스타로 제가 빌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서벌리스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람다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js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의 뭐 주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에러 100%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에러 상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에러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가 왜 생기는지를 보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하나에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고쳐서 실제로 에러를 고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list.js라고 하는 파일에 이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없애고 이제 다시 커밋을 하겠습니다. 자, 버그 픽스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기수에서 코드 커밋으로 이제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그 사이트에서 커밋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픽스 버그라고 하는 게 됐죠. 픽스 버그가 이제 커밋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배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리리스 체인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자동으로 일단 기시 커밋이 되고 나면은 얘가 배포가 되거든요. 뭐 아까 버그 픽스한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코드 커밋은 이제 저희가 GitHub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한 줄 없앤 거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중이죠. 배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배포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약간 시간을 뺐는데 배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에러가 나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포가 끝났죠.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에 다시 가서요. 테스트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테스트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잘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러 나던 것들을 네, 지금 이제 한번 돌렸으니까 에러가 이제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계속 몇 번 호출을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면 또 에러가 이제 반으로 줄 거고요. 네, 이제 뭐 이제 아까 오류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없앴기 때문에 호출이 계속되면은 이제 계속되는 만큼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될 겁니다. 네. 네.
계속 뭐 하출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테스트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네. 그러면 이제 정상 트래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고치고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트래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시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금방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엑스레이 기반의 이미지 인식 서비스 성능 측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예제가 또 GitHub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 예제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걸 이제 돌려서 이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앞에 제가 금방 했던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능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요 예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문서가 있으니까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 엑스레이 비용은 금방 제가 보여드린 트레이스 전체적인 하나의 전체 가정의 트레이스를 몇 개를 저장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몇 개를 받아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AWS에는 이제 프리티어라고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에도 그 프리티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 프리티어는 사실 뭐 대부분의 몇 개의 서비스들은 이제 12개월까지만 이제 되죠.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월까지 투 마이크로 서비스의 뭐 인스턴스 정도를 이제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가금이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가 12개월 이후에도 종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비슷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AWS 람다 같은 경우 그렇죠. 람다는 이제 종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만 건 호출까지.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도 그와 같이 트레이스를 10만 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만 개까지 이제 스캔 또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면은 추가 요금이 있죠. 100만 개 트레이스당 $5, 그리고 100만 개 트레이스 스캔 또는 검색당 $0.5. 저장하면 $5, 이제 검색하면 $0.5 이렇게 이제 금액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이 몇 개까지를 내가 이거를 샘플로 저장을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걸 항상 다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호출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한 뭐 샘플링으로 한 10%만 하겠다 그러면 10개 중에 1개, 100개 중에 10개 이렇게 이제 그것만 딱 샘플링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하나의 최대 크기는 이제 500K 이상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한 트레이스를 저장하는 기간은 3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일까지는 이제 검색을 API를 통해서 스캔을 하거나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엑스레이 비용을 이제 산정하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당 한 2,000건의 요청을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0% 정도만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매일 한 100개 정도 쿼리를 던져갖고 최근 한 시간 단위에 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스캔한 다음에 50개를 검색하는 경우 얼마 정도 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기록된 트레이스는 약 한 시간당 2,000개니까 24시간 31일 곱하면 한 달에 우리가 트레이싱 하는 것들을 총 개수가 10%의 샘플링을 생각하고 14만 8천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청구 가능한 트레이스는 그러면 14만 8천 개에서 우리가 앞에 프리티어로 제공하는 게 10만 개라고 쳤죠. 그럼 4만 8천 개 정도까지만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그 4만 8천 개는 이제 우리가 비용 뭐 100만 건당 $5니까 0.24불 뭐 우리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300원 정도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싱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받아와서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금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쿼리 한 100개 정도 쿼리를 던진다고 치고요. 시간당 트레이스가 한 200개면 이제 31일 치면 62만 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캔한 거를 이제 검색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스캔만 하는 게 아니고 검색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쿼리당 트레이스를 이제 50개로 쳤을 때 15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총 매월 검색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스 하는 것이 이제 하루당 그 정도 되니까 총 합치면 77만 개 정도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100만 개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100만 개 이하니까 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건에 해당되는 총 금액은 뭐 월 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만큼의 샘플링 비율로,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검색하고 커리하는 양을 얼마만큼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금액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엑스레이 서비스는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가 아니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트레이싱을 하고 또 성능 측정을 하고 또 보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서비스였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이제 이 엑스레이 서비스가 이제 서울 리전에도 이제 4월 20일 몇 달 안 됐죠. 상반기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정보도 보시고 또 좀 더 이제 코드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트레이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랭귀지별 샘플 코드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AWS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서버리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손쉽게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이제 향후에 저희가 다음 세미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이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웨비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계속 Q&A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